당신은 지금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이 행복과 후회를 가를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 다시 사랑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종종 복잡한 감정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이 방송이 따뜻한 조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재혼을 경험하신 분들께도 공감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5세의 김정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자님은 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강인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정자님은 드디어 자신의 삶을 돌보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자님은 마음이 잘 맞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상하고 배려심 많고 정자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든든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은 점차 가까워졌고 함께 노년의 동반자가 되기를 약속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는 순간 정자님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혼 생활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자녀들과 정자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이유로 이 결혼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산 문제와 생활비 분담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이야기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사랑 하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정자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까?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노년의 재혼을 선택하게 될까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일까요? 혹은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이 현명해야 그 행복도 오래 지속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그저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현명한 판단을 동반해야 합니다. 정자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사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노년의 삶과 고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께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결정을 앞둔 분들께 혹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한 분들께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정자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정자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늘 간극이 있는 법이죠. 오늘은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정자님은 재혼 후에도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자고 약속한 상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자는 의미였죠. 하지만 막상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정자님의 생활 방식과 소비 습관이 자신과 다르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절약하며 살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쉽게 쓰는지 모르겠어? 정자님은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매번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면서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사랑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점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에서는 경제적인 독립성과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자님은 또 다른 갈등도 겪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정자님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 경제적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며 재혼 자체를 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돈이 새어나가는 건 아닌가요? 나중에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러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자님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복잡해야 하는 걸까요? 그녀는 울면서 친구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정자씨,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자녀들에게도 솔직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조언이 정자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경제적인 문제와 얽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욕심은 고통의 시작이다. 무엇을 가지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년의 재혼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두 사람 모두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재혼 전에 경제적인 계획을 명확히 세우세요. 생활비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큰 비용이 드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들과의 소통도 필수입니다. 재혼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설명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자님은 결국 자녀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재혼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선택을 했어? 하지만 너희가 걱정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 그 대화를 통해 정자님과 자녀들 사이의 갈등은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정자님의 입장이라면, 혹은 그녀의 자녀들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정자님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요소, 바로 가족 간의 관계와 소통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혼이라는 선택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자님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재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이 문제는 온 가족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요소인 가족 간의 관계와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자님의 재혼 이후 가장 큰 도전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새로운 배우자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인데 엄마는 왜 이렇게 서두르신 걸까? 이 사람이 과연 엄마를 진심으로 아껴줄까? 자녀들은 낯선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정자님 또한 그들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 선택한 일인데 왜 자식들은 이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에서 가족과의 소통은 가장 큰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재혼과 같은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는 소통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어느 날 정자님은 자녀들과 새로운 배우자를 한자리에 모아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고민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와 함께 의지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너희 아빠가 떠난 후 오랫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또 다른 삶의 동반자가 생기길 바랐어? 하지만 너희가 불편해할까봐 늘 마음이 무겁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님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면서 그들 역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에게도 시간을 좀 주세요. 이 대화를 통해 정자님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혼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동양 철학에서 가족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인의 시작이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다. 공자의 말처럼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은 우리 삶의 토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족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서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누군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이유를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둘째, 재혼을 통해 가족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 에너지가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 이런 식으로 새로운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세요. 셋째,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정자님처럼 식사 자리를 마련하거나 가벼운 가족 모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이런 노력은 가족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재혼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은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 간의 소통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정자님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세 번째 요소, 심리적 안정과 개인의 행복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자님은 가족 간의 소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혼 이후 정자님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 안정과 개인적인 행복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선택을 통해 더 행복해졌을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진짜 행복일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일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찾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 속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에서는 이 문제를 더욱 신중히 바라봐야 합니다. 정자님은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서 책도 읽고 취미 생활도 했는데 요즘은 모든 시간을 상대방과 함께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겨요. 이러한 변화는 정자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개인의 정체성 유지라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만의 루틴과 생활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이 루틴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자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하루를 정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됐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니 그분도 이해해 주셨어요. 정자님은 이 시간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정체성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됐지만 서로 원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하니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두 그릇의 물과 같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넘치고 너무 멀리 있으면 메마른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말씀처럼 관계에서도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주제를 통해 더 많은 생각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님은 재혼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새로운 관계의 의미를 찾아갔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노년에 들어선다는 것은 이제 경제적 수입원이 줄어들고 오히려 지출은 증가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정자님은 재혼 후 서로의 재정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전에는 내가 모은 돈을 내 방식대로 관리했지만 이제는 상대방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일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안정은 감정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정자님의 상황은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혼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유산 문제는 생각보다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정자님도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간과했었다고 합니다. 재혼 후에 자녀들이 은근히 우리 몫은 줄어드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이 과정에서 정자님은 배우자와 함께 재정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은퇴 후의 생활비, 건강관리 비용, 그리고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포함해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재정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재정 상태와 생활 방식을 공유하며 서로의 기대치를 맞추어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신뢰와도 직결됩니다. 한쪽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재정을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우 관계는 금방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자님은 재혼 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던 것을 조금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는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부처님께서는 삶에서 균형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물질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르다. 그러나 둘은 늘 함께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적인 행복과 물질적인 안정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정자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균형을 조금씩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재혼 후 부부가 함께 생활비를 관리하는 공동 계좌를 만들고 각자 자신만의 저축 계좌도 따로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서로의 경제적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경제적인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계신가요? 혹은 지금의 관계 속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신뢰와 투명성으로 잘 관리되고 있나요? 정자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재혼을 통해 감정적인 안정만큼 경제적인 안정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노년의 삶에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재혼이 사회적 관계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큰 축입니다. 재혼이 이 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님은 재혼 이후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 변화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재혼 후 정자님의 자녀들은 엄마가 왜 재혼을 선택했을까?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두고 다른 가족을 선택한 거야? 그 말은 정자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재혼은 두 사람의 선택이지만 그 여파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가족의 반대와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정자님은 시간을 들여
자녀들과 하나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란다.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너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결정을 한 거야. 이 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자녀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자님은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과도 관계를 형성해야 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당신이 빼앗아가는 건 아닌가요? 그 말은 정자님의 마음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 문제일까요? 아니면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과정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처음엔 다 다르지만 연결되기를 원할 때 그 다름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정자님은 이 말을 떠올리며 배우자의 자녀들과 천천히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란다. 나는 너희가 소중한 아버지를 잃었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진심이 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들 사이에는 조금씩 신뢰와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정자님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이 들어서 재혼이라니 그게 꼭 필요해?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님은 이런 시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차분히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내 삶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배우고 사랑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믿어요. 정자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향한 걸음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반대를 마주했을 때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의 선택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정자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노년의 재혼이라는 선택이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관계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7파트에서는 재혼의 진정한 의미를 정리하며 이런 선택이 삶에 어떤 깨달음과 성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자님의 재혼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서 내려야 하는 중요한 선택과 그 선택이 가져오는 파장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재혼이라는 선택이 노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응원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 나이에 굳이? 라는 냉소적인 시선을 보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재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 정자님은 재혼을 통해
행복과 위로를 얻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재혼은 나와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혹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요.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이 선택으로 인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재혼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넘어 상대방의 가족, 그리고 나의 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나의 행복은 정말 이 선택을 통해 오는 것인가? 재혼은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한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돌아보고 이 선택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나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재혼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 친구,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가꾸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내적인 평화와 균형이 있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정자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재혼이라는 선택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 필요한지 아니면 단지 외로운 마음을 채우기 위한 임시방편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노년의 재혼이라는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이 선택을 내린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방송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노년에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